이번 프리미어리그 이번 시즌 달라진 점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옵타의 통계에 의하면 이번 시즌 득점이 3.16점으로 그동안 여타 다른 시즌보다 골이 지금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요 이유 궁금해요. 예. 예. 이게 뭔가 그 1964, 65 시즌 이래로 가장 이제 경기당 골이 많은 거거든요. 예. 3.16골인데, 근데 이게 비단 그 프리미어리그만이 아닌 다른 그 잉글랜드의 모든 리그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프로 리그들이 2부 리그도 현재 경기당 2.77골로 1976, 77 시즌 이래로 가장 많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4부 리그 같은 경우도 3.04골로 1965, 66 시즌 이래로 가장 많은 골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어허. 예, 여기에는 이제 그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그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이렇게 골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일단은 전술이 점점 더 공격 전술이 이제 세밀화되어 네.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비는 원래 공격이 먼저 발전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애당초 수비 자체가 공격이 능동적이라면 수비는 그걸 따라가는 수동적인 거예요. 아, 저걸 막기 위해서 파생된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격 전술이 먼저 진화하고 나서 수비 전술이 따라오는 형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공격의 그런 전술적인 세분화된 부분들을 수비 전술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있고, 특히 이제 압박이 최근 들어서는 계속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네. 갈수록 압박 강도들이 올라가고 있고 라인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러네. 그런 축구를 갈수록 이제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지금 최근에 토트넘 축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하이 턴오버스라고, 그건 이제 공격 진영에서 상대 실수를 유발하는 걸 얘기해요. 예. 여기에 이은 골로 마무리된 게 경기당 0.34골로 이번 시즌이 가장 높아요. 이전보다 유난히 높아요. 그러니까 라인을 올려서 압박을 해서 만들어낸 골들. 네, 이게 심지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2021 시즌에 0.21골이었고 예. 지난 시즌이 0.26골이었고 이번 시즌이 0.34골인 거예요. 굉장히 이제 이 강도 높은 압박을 통해서 실수를 유발하고 그걸 골로 만드는 수치가 늘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득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게 다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여기에는 이제 이번 그러니까 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심의 이제 판정 기준이 갈수록 이제 공격 친화적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 심지어 이제 오프사이드 룰을 완전히 진짜 파격적으로 이제 뱅거, 바꾸려고 뱅거. 하는 그런 것들도 나오는 이유가 네. 이제 갈수록, 왜냐면은 골이 많이 나와야지 축구를 볼 맛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득점을 어떻게든 많이 늘리게 하기 위해서 룰도 계속 개정이 되고 있는데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크게 두 가지 룰이 바뀐 게 있어요. 네. 하나가 이제 항의를 하면은 주장이 그렇죠. 아닌 네. 다른 사람들이 항의를 하면은 그러면은 카드를 꺼내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카타르 월드컵부터 시작된 건데 플레잉 타임을 늘리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항의하는 거에 옐로 카드를 주는 데다 또 이제 인저리 타임이 늘어났어요. 추가 시간. 예, 추가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골이 늘어난 부분도 있는 건데요. 먼저 그가 항의하면 카드 드는 이것 때문에 네. 이번 시즌에 카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보시면 벌써 이번 시즌 지금 현 기점으로 31개의 레드카드, 14라운드 치러진 가운데 퇴장이 지금 14번이 나왔고요. 31장, 레드카드가 31장이 나온 거죠. 네. 14라운드 기준으로. 근데 지난 시즌 38라운드 모두 끝나고 났을 때가 30장이에요. 네. 벌써 지금 14라운드 만에 지난 시즌 레드카드를 좀 넘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렇게 레드카드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수비하는 입장이 불리하게 되는 거죠. 네. 당연하죠, 그거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이 늘어나는 것도 있는데다가 이제 실제 플레잉 타임을 늘린다라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추가 시간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실제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평균 플레잉 타임이 추가 시간까지 다 합치면은 98분 27초였어요. 그러니까 전반전 추가 시간과 후반전 추가 시간까지 다 합치면. 예. 근데 이번 시즌은 101분 33초예요.
3분 조금 넘게 예, 되는 건가요? 3분 5초가 늘어났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실질적인 플레잉 타임이 지난 시즌이 54분 52초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네. 끊기는 거 막 파울로 끊고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것들 제외하고 실제 플레잉 타임이 54분 52초였는데 이번 시즌에는 58분 48초. 어. 그러면 이제 3분 56초가 늘어나게 된 거거든요. 네네. 예. 선수들은 죽어나가겠네. 골은 많이 나오겠지만. 예. 그리고 이게 추가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은 선수들이 지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추가 시간에 더 많은 슈팅과 더 많은 득점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좀 집중력도 떨어지고 수비 그 집중력이. 시간 자체도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 추가 시간 슈팅 대비 이번 시즌 추가 시간 슈팅이 무려 38.7%가 향상됐어요.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이 플레잉 타임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골을 만들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늘고 수비 집중력이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 골이 많이 터진다. 이건 슈팅이 일단 많이 늘어난 거죠. 슈팅이 일단 많이 늘어난 거고. 그리고 골도 추가 시간 골도 지난 시즌 대비 이번 시즌에 추가 시간 골이 무려 172.7%가 향상됐어요. 추가 시간 골이 172.7%. 그러니까 골이 많이 터지는구나. 예. 전체적으로. 예. 예. 거기다가 이제 그 90분 이후의 골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그 경기당 그러니까 이전까지 가장 많은 게 4.5경기당 한 골이 나왔었거든요. 90분 이후에 골이 터진 경우. 예. 그게 4.5경기당 한 골이었는데 이번 시즌 2.7경기당 한 골. 반으로 줄었네. 예. 그러니까 추가 시간 골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번 시즌에 추가 시간 골 기록들이 계속 경신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네 진짜. 그 역대 가장 늦은 시간 골 클루세스키가 세우고 막 이랬었잖아요. 추가 시간도 엄청 길어졌어 지금. 예. 그 탑5 안에 막 2개, 3개씩 들어가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골이 굉장히 많이 터지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눠봤고, 아무래도 추가 시간이 좀 길어진 점, 퇴장이 좀 많아진 점, 이게 지금 수치상으로 여실히 좀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아무도 모르게 넘어갔던 부분을 제가 오늘 짚어왔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시점으로 지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5명의 감독이 경질이 됐습니다. 뭐 본머스의 스콧 파커라든지 첼시의 투엘, 울브스의 라즈, 빌라의 스티븐 제라드, 소튼의 하센리틀, 감독이 5명이 경질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없어요. 감독 경질이 왜 이렇게 줄었죠? 이거는 아무도 몰라. 관심을 갖지 않아. 나니까. 굉장히 고귀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감독 경질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이번 시즌은 예. 기본적으로 바닥을 깔아주는 팀들이 다 승격 팀들이에요. 승격 팀들이 깔아줬다. 예. 예. 그러니까 대부분은 승격 팀들이 시즌 초반에는 돌풍을 일으켜요. 네네.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팀이 하위권에서 시작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이번 시즌은 강등권들이 승격 팀들이 시작부터 맨 밑을 깔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승격한 팀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팀을 승격시킨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그 업적은 그래도 좀 지켜본다. 그렇죠. 예. 지금 그러니까 현재 순위를 놓고 보더라도 밑에서 4팀 중에 맨 밑이 셰필드 유나이티드 승격팀이죠. 예. 그 위가 번리, 그리고 그 위가 에버턴인데 네. 에버턴은 승점이 삭감돼서 열로 내려온 거예요. 10점이 삭감됐죠. 10점. 그렇죠. 예. 승점 삭감이 아니었으면 도리어 위에 있어야 되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위가 바로 루턴 타운이에요. 완전 깔아줬네 다. 예. 예. 그러니까 승격 팀들은 그래도 팀을 승격시킨 사람인데 바로 이렇게 자르기가 좀 그렇다. 예.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다가 이제 뭐 초반에 강팀들이 그래도 그렇게 내려간 팀들이 많진 않아요. 예. 그나마 이제 조금은 경질을 시킬 만한 사유 자체가 조금 부족했는데 그나마 있는 팀이 굳이 뽑자면은 맨유랑 첼시인 건데 첼시 이번 시즌 감독 바꾼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즌 감독 얼마나 계속 바꿨어요.
감독 경질은 좀 그렇지 첼시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너무 이르죠. 네. 거기다가 부상자도 많았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맨유 같은 경우도 부상자도 많은 데다가 음. 맨유도 최근에 계속 감독을 너무 바꿔서 팀이 어수선했던 데다가 예. 테나가 지난 시즌에 그래도 성과를 냈었잖아요. 그렇죠. 챔스 보냈죠. 예. 그런데 바로 한 시즌 만에 경질한다? 이것도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앞으로 위기는 올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지금 테나 감독을 경질한다는 건 또 누군가를 또 구해와야 되는데 어찌됐건. 그렇죠. 그리고 맨유 같은 경우는 사실 감독 문제도 최근에 좀 불거지면서 뭐 여러 보도에서는 선수들의 반이 좀 등을 돌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사실 좀 집 문제가 있었잖아. 매각이라는 문제 때문에.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셰필드 감독은 경질이 되는 거죠. 예. 해킹루탄 감독 경질되는 거고 네. 이제 다시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전설적인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 와이더가 복귀할 거라는 얘기들이 아,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예, 복귀할 거란 얘기가 있고. 자, 아무튼 그러면 전체적인 좀 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격된 팀들이 지금 프리미어리그 바닥을 깔아주기 때문에 이 감독의 업적이 있어서 사실 감독 교체를 좀 빠르게 하기 어려웠다. 근데 이 첫 타자가 지금 셰필드 감독이 된 거고요. 네. 예, 앞으로 조금 이게 일어날까요? 감독 경질들이? 없잖아. 지금 눈에 보이는 경질될 만한 감독들이 지금 없잖아요, 사실. 뭐 그러니까 현재로서 그래도 조금 얘기가 나올 만한 게 테나우죠. 테나 감독. 예, 왜냐면은 이제 선수들이 지금 뭐 반발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맞아요.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예. 뭐 선수단의 절반이 이미 등을 돌렸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음.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그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고, 네. 또 이제 포체티노도 솔직히 말하면은 조금 뭐 안전한 상황은 아니죠. 아, 뭐 성적이 예, 안 워낙, 좋으니까 예, 성적이 어찌됐건. 워낙 안 좋으니까 만약에 은쿵쿠가 이제 부상해서 거의 복귀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은쿵쿠가 와서도 뭔가 반등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조금 위험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네, 예, 근데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경질할 만한 사유가 보이는 감독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자, 일단 뭐 두 번째 조금 예. 바뀐 점은 지난 시즌에 비해서 지금 경질되는 감독이 예. 지난 시즌 5명이었다면 이번엔 1명이다 이 시점에. 예, 근데 뭐 서영욱 위원님이 들어오신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 그냥 예, 아이디만. 그렇죠. 예, 아이디죠. 예. 저도 좀 몇 번 낚였습니다. 예. 나 인사도 할 뻔했어. 음. 예. 자, 요렇게 이제 두 번째 변화는 감독 경질이 굉장히 없다. 여기 분석을 해봤고, 요거는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리버풀 토트넘전 VAR 오심, 뭐 아스널 아르테타 감독이 또 항의하는, 뭐 그리고 아스널이 구단 차원에서 성명서도 발표했던 뭐 오심들, 이번 맨시티전 오심, 울버햄튼도 지금 승점을 7점이나 까먹었던 부분, 오심, 이번 프리미어리그 이번 시즌 오심 왜 이렇게 많아요 도대체? 아, 예. 그러니까 말이죠. 사실 오심은 이전에도 많았어요. 프리미어리그. 이 정도로 대형 오심들이? 심판이 바뀐 건 없잖아요. 아, 그냥 그대로네. 그러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화제가 되지? 그거는 일단 VAR이 도입되면서 좀 그들의 이제 명백해지는구나. 치부가 드러나는 거죠. 아, 이번에 뭐 음성 공개권도 좀 그렇고. 그래서 원래 잉글랜드 쪽이 가장 VAR을 안 가고 싶어 했잖아요. 아, 그럼 맨날 그 늦게 도입하려고 그러고. 예, 건이 가장 막 늦게 무너뜨린다고. 도입했잖아요. 예. 예. 아, 그러니까 실수들이 좀 명백해지는 상황이 생기는구나. 예. 오. 거기다가 이제 PGMOL에서 이전에는 거의 그 PGMOL이 이제 그 심판위원회거든요. 예. 거기서 과거에는 뭔가 오심 논란들이 있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번 시즌 들어서 조금 거가 다시 이제 복귀를 하면서 네. 이건 오심이다, 이건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예전에는 분데스리가는 항상 그랬어요. 과거부터도. 그래서 매번 이제 그 키커즈에서도 심판 평점이 나왔었고요. 그거 신기하네. 심판 평점도 있대. 예. 심판 평점 매겼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항상 이제 심판위원회에 그 회의가 있었어요. 회의가 있어서 이번 판정은 정심이었다, 오심이었다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록적으로도 이 심판이 몇 번에 오심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다 나왔었어요. 네.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 좀 쫄겠네. 네, 근데 네. 이제 프리미어리그는 그동안은 인정을 안 했는데 이제 조금 그래도 인정을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리 오니 감독도 우리가 승점 7점을 손해 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근데 또 문제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러면 징계가 확실하게 주어져야 돼요. 오심이 있으면은 확실한 징계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일벌백계도 해야 되고. 그거 해야지. 그러면서 넘어가야 돼요. 제가 비판하는 점이 그겁니다. 그걸로 딱 넘어가면은 그걸로 더 이상 이슈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하니까 계속 이게 뭔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슈가 그냥 딱 그 한 번으로 끝나버려야 되는데 계속 재생산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약간 좀 그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뭔가 오심이 나오면 죄송합니다. 다음엔 그러지 않고 이 징계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려가거든요. 그렇지. 하부리그로. 재발 방지를 막겠습니다 하고 진짜 엄벌에 처해서 이 사람이 충분히 반성을 하고 다시 그러지 못할 때 올라왔으면 거기에 사료를 좀 묻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 앤서니 테일러 한 경기 강등됐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활기를 치고 있으니까 그거 잊었다가 뭐야 벌써 올라왔어? 요러니까 또 자꾸 이렇게 뭔가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오심은 원래 있었지만 VAR 도입 이후에 조금 더 명백해진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징계라도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이게 계속 화제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사이먼 후퍼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런 오심을 했는데도 뭐 다음 경기 그대로 또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무슨 인간적인 실수로 받아들였다면서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앤서니 테일러 같은 경우도 그때 그 울버햄튼전 오심하고 딱 한 경기만 챔피언십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커지는구나. 그래서 잊을만 하면 앤서니 테일러 보이고 이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왜 이렇게 심해? 이렇게 느낄 수 있겠네요. 앤서니 테일러가 현재까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가장 많은 경기를 심판을 했어요. 앤서니 테일러가요? 네. 12경기. 뭔데 자꾸 시켜 근데? 아니 진짜 뭔데 이렇게 자꾸 시켜? 난 이해를 못 하겠네. 사실 이번 시즌 가장 큰 오심 중에 하나였죠, 이건. 네. 이거는 VAR 소통실에서 그 말 잘못해서 커뮤니케이션 잘못해가지고 나는 이게 전 세계 최고의 클럽이 리그라고 할 수 있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이때 더 문제가 됐던 게 그러니까 그 심판위원장이 이제 그쪽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경기 멈추라고 그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이러면 그냥 속개가 된 거잖아요. 계속. 거기서라도 멈추고 좀 하면 되는데 네. 이미 우리 손 떠났으니까 안 된다라는 식의. 그런데 이런 비슷한 상황이 월드컵 때도 있었거든요. 튀니지하고 프랑스의 경기에서 그리즈만의 골이 이제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어요. 그 골과 함께. 그래서 1대1 무승부로 끝이 나는 상황이었는데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음에도 VAR이 돌아가고 하니까 결국 그게 이제 옵사이드 판정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취소가 됐었거든요. 그 골이 그러면서 튀니지의 1대0 승리로 막을 내렸는데 경기 종료 휘슬 울리고도 그렇게 바꾸기도 하고 과거에 이제 제가 이거는 6시 내축구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분데스리가에서도 제가 어떤 경기에서 어떤 오심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마인츠 경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마인츠랑 어느 팀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렸는데 그때 VAR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을 퇴장을 못하게 했어요. 일단 기다려봐라. 예, 기다려봐라 한 다음에 이 모든 소통이 끝나고 확인까지 하고 나서 거기서 페널티킥을 차게 했어요. 그래서 페널티킥을 차가지고 그게 골이 됐나 그것까지는 기억 안 나지만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프로토콜 자체는 경기 재개나 경기 종료 휘슬을 울리면은 더 이상은 물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프로토콜은 건데 프로토콜은 어디까지야? 프로토콜인 거예요. 그럼요. 명백한 오심은 바로 잡을 필요성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오심 논란이 조금 더 이번 시즌 뚜렷하다고 느꼈는데 확실히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향후에 남은 경기들에서도 더 많은 골, 그죠? 그리고 조금 슬프지만 더 많은 오심 논란, 그리고 더 많은 퇴장, 그리고 더 많은 긴 퇴장. 추가 시간. 이건 계속 이어지겠네. 그죠?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형, 뭐야? 내가 갖고 있는 궁금증이 요 진짜 농담 안 해. 20분 만에 다 풀렸어. 형은 축구 천재야 진짜. 아니고요. 근데 요거 오늘 잘 짚었지. 예. 요게 한번 이제 해볼 만한
주제 같네요. 현대 축구의 흐름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이게. 아 예. 얘도 이렇게. 또 바로 별로 준비 안 하고 바로 하죠. 누가? 예? 아니요. 형이? 예. 아 형은 축구 천재야. 아니요. 내 궁금증이 오늘 20분 만에 정말, 나 왜 이럴까 계속 혼자 고민하고 옛날에 막 은사한테 전화하고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아, 그래요? 궁금해가지고 진짜 물어봤었어요. 아 농담이죠 농담이죠. 전 또 혹시 아, 그럼 아는 수학 선생님이갖고 다 문제를 풀 줄 알고 전화도 해보고 했는데 아무튼 20분 만에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프리미어리그가 이번에 좀 뜨겁고 막 여러 가지 막 있을까 했는데 역시 부버정님이 확실하게 좀 풀어줬고